표고버섯은 손질을 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먼지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8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표고버섯 기둥 부분은 똑똑 따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썰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뿌리 부분은 맨 밑에 흙이 묻은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기둥 부분만 똑똑 잘라서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 그럼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표고버섯은 너무 얇지 않게 썰어줍니다. 양파 반 개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3개를 씨를 빼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2개, 이것도 씨를 뺐어요. 씨를 같이 썰어 넣으면 좀 깔끔하지 않아서 씨를 제거했습니다. 빼지 않고 그냥 넣으실 분들은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고추는 항상 냉장고에 한두 개씩 있잖아요. 고추 있는 거 몇 개 이용하셔서 같이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표고버섯만 해놓은 것보다 훨씬 맛있죠. 홍고추도 썰어줍니다. 여기 매운 걸 싫어하신 분들은 당근을 썰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당근도 달달하고 맛있죠. 간장 양념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2숟가락, 자, 참치액이나 어간장 있으시면 2숟가락만 넣으세요.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림입니다. 3숟가락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1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올리고당 1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만 넣는데요. 간을 보시고 더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넣으시고 입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섞어주세요. 먼저 기름을 2숟가락 넣습니다.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표고버섯을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표고버섯이 숨이 살짝 죽으면서 양념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서 표고버섯에 기름도 많이 먹질 않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불을 약불로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걸 넣어주세요. 불은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여기에서 홍고추,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자, 표고버섯 볶음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들기름 2숟가락만 넣어주세요. 고소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후추 2분 정도만 푹푹 넣어주시고 참깨 뿌려줍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짠단짠하고 좀 짭조름한 밥도둑입니다. 이거를 좀 싱겁게 드실 분들은 진간장 1숟가락, 어간장 1숟가락 이렇게 넣으시면 슴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장조림을 맛있게 해볼 거예요. 표고버섯은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한 번씩 씻어 주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영양이 파괴된다 해서 씻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먼지가 엄청 많아요. 물기를 이렇게 쭉 빼서 말려 주었어요. 제가 이거는 손질해서 다 꽃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좀 보여드리려고 남겨 놓았어요. 여기 뿌리 부분을 똑 잘라주세요. 똑 잘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밑에 이 부분은 흙이 묻어 있어요. 여기는 잘라서 버려줄 거예요. 잘라서 버려주세요. 이거는 버려주시고, 표고버섯 줄기 부분은 그냥 쓸 거예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졸여 놓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냥 하셔도 되는데 꽃을 좀 예쁘게 파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양쪽으로 쭉 칼집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쏙 이렇게 예쁘게 꽃이 파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서 하셔도 됩니다. 예쁘게. 통마늘 15개 준비했고요. 마늘을 뭐 얇게 썰지 마시고 반만 갈라주세요. 반만 갈라서 이 버섯 조림을 해놨을 때 마늘하고 같이 집어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대파도 2cm 정도 길이로 뚝뚝 잘라주세요. 대파는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홍고추 2개, 청양고추 3개. 고추는 반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고추를 썰 때 이 씨가 빠져나온 거는 살짝 털어내 주세요. 그래야 좀 깔끔하겠죠. 청양고추는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생강 한 톨이 들어갈 거예요. 생강 한 톨도 얇게 썰어주세요. 적당히 얇게 좀 썰어서 생강물이 좀 어우러지면은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한 톨만 썰어줄게요. 물 400ml를 넣고 육수 좀 내서 하면은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물 400ml 넣어주세요. 조각 다시마 2조각 들어갑니다. 네, 손질해 놓은 멸치입니다. 12마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서 팔팔 끓이세요.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강불에서 5분, 약불에서 5분 해서 10분을 끓여줍니다. 자, 10분을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멸치 넣어놓은 거 육수를 쭉 걸러줄 거예요. 자, 육수 걸러놓은 거를 다시 부어주세요. 쭉 걸러놓으면 육수가 깨끗하죠? 걸러서 다시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버섯을 졸이는데 강불로 하지 마시고 중불로 서서히 졸여줄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마늘, 생강 넣어주세요. 생강 썰어 놓은 거, 마늘 썰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2숟가락 들어갑니다. 적당히 간을 보시면서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호에 맞게 간장을 넣으세요. 그리고 어간장 2숟가락 들어갑니다. 어간장 없으신 분들은 국간장을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감칠맛 나는 액젓을 2숟가락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린맛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 3숟가락 넣습니다. 팔팔 끓여주세요. 자, 마늘 간장물이 끓기 시작하면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기둥 잘라 놓은 것도 넣어주시고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간장물이 쏙 배어들게 먼저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추하고 대파가 들어갈 거예요. 졸이시면서 이 간장이 위에만 또 이렇게 차오르지 않죠? 끓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살짝 한 번씩 뒤집어 주면서 이렇게 졸이세요. 그래야지 깊숙이 다 배어들죠. 간장물이 짜작짜작하게 좀 남아있을 때까지 졸여줍니다. 중약불로 조절을 잘 해줘가면서 졸여주세요. 중불로 하다가 약불로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간장물이 너무 졸여버리면 떠서 먹을 때 촉촉하지 않고 퍽퍽하죠? 그러니까 간장물을 적당히 이렇게 남아있을 때 넣으세요. 대파,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들어갑니다. 재료를 다 넣으신 다음에 드적드적 한번 해주시고요. 자꾸 한 번씩 드적거려 줘야지 간이 쏙 배어들어요. 자, 간장물이 짜박짜박하니 얼마 안 남았죠? 이러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자박자박 국물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올리고당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많이 넣으면 달아서 안 됩니다. 얇게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참기름 2숟가락만 넣을게요.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졸여 놓으면 밑반찬으로 요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조림 반찬은 간간 짭조름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썰어 갖고 다니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통깨도 위에 살살 뿌려주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밑반찬 표고버섯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밥도둑이에요. 간간 짭조름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표고버섯 4개를 준비했고요. 표고버섯을 쫑쫑 썰어서 부쳐놓으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뿌리 부분은 좀 잘라내 주시고요. 줄기 부분도 썰어서 넣을 거예요. 예전에는 깔끔해서 씻지 않고 살살 먼지만 털어서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가져와도 이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번 싹 씻어서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물기만 말려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도 쫑쫑 다져서 넣으면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똑같이 쫑쫑 썰어줍니다. 당근 약간만 썰어 넣을게요. 3분의 1만 썰어 넣어주세요. 그렇게 곱게 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게맛살입니다. 3줄을 썰어 줄 겁니다. 쪽파가 있으시면은 70g 정도입니다. 썰어 넣으세요. 쪽파 없으시면 대파를 얇게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청양고추 3개도 반으로 갈라서 쫑쫑 다져줍니다. 재료는 다 썰어 놓았고요. 이제 반죽을 할 겁니다.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당근, 맛살 다 넣어주시고요. 자, 고추 다진 거, 쪽파 썰은 거 다 넣어줍니다. 자, 여기는 밀가루가 아니고 전분가루입니다. 전분가루 3숟가락이 수북하게 들어갈 거예요. 전분가루를 넣으시고 골고루 옷을 입혀줍니다. 골고루 옷을 입힌 다음에 물은 넣으실 필요 없고요. 계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소금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농도가 잘 되지도 않고 쫙 좋죠? 딱 좋아요. 이 정도 되면은 묽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붙였을 때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죠. 자, 양념간장을 만들 거고요. 밥숟가락 크기로 간장 3숟가락 들어가요. 설탕 대신에 매실액기스가 2숟가락 들어갑니다. 식초는 1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이 반 숟가락입니다. 고춧가루도 반 숟가락 정도 들어갑니다. 통깨 1숟가락 들어갔고요. 자, 쪽파 다져 놓은 거 2숟가락입니다.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양념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을 부쳐 놓고 바로 따끈할 때 찍어 드셔야지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죠. 양념간장도 설탕 들어가지 않고 매실청을 2숟가락 넣기 때문에 상큼하니 맛이 좋을 거예요.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골고루 둘러주세요. 약불로 줄여줍니다. 너무 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전은 붙여주세요. 딱 올려놓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오늘은 표고버섯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철철할 때 간식으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만 쫑쫑 다져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